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와 함께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해왔죠. 엄마가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생계수단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동네 5평짜리 작은 가게였는데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입소문도 나면서 가게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30평짜리로 확장됐고 매출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가게가 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는 제가 겪어온 수많은 희생과 갈등이 숨어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결혼 후에는 가게 일이 우리 가정의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가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가게 일을 함께 하게 됐죠.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와서 서빙을 하고 손님들이 떠난 후엔 설거지도 하면서 요식업에 익숙해졌어요. 가게는 제 일상이었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이 가게가 단순히 엄마와 저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우리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저와 남편의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미처 몰랐죠. 결혼 전에는 남편도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게가 참 잘 되니 다행이다라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게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걸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가게에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불만을 내비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남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죠. 사실 저도 가게 일이 고되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은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게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제가 가게에 나가는 것 자체를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가게가 중요해도 집안일도 챙겨야지라거나 너는 친정일만 하느라 시댁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자주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렸지만 그런 얘기가 반복될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차 갈등으로 번졌고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사실 저희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많은 직장인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는데 김치찌개는 가격이 저렴하고 직장인들이 짧은 시간에 먹기에 딱 맞는 음식이었거든요. 그 직장인 무리 중에 남편이 굳이 저희 가게에 가자고 자주 끌고 왔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중소기업의 과장이었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조금이라도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 가게에 자주 왔고 처음엔 점심시간에만 오다가 나중엔 저녁시간에도 혼자 와서 김치찌개에 술 한잔하며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어요. 오늘 가게 끝나고 밤에 뭐 해? 하고 말이죠.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생겨 금방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이 배려심이 많다는 점이 좋았고 또 나이에 비해 엄마랑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에겐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사실 저는 시댁 문제, 이른바 시월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걱정하던 부분을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오빠, 내가 이렇게 먼저 말해서 미안한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랑 자주 연락할 생각이야? 어? 지연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건 아니고 어머님이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거든. 지금 노후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니까. 오빠와의 미래를 그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안해. 이렇게 말해서. 남편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더니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닦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나 했는데 남편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너 그게 궁금했어? 정말 웃기다. 나 엄마랑 그렇게 안 친해. 결혼하면 내 영순이는 너야. 너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책임져야 할 일은 바로 너였으면 해.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너한테 불리하거나 안 좋은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엄마도 그런 건 정말 싫어해. 예전에 시어머니랑 살 때 많이 고생하셔서 며느리에게 그런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걱정했던 것이 미안해서 사과했지만 남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도 남편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남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가게의 단골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우리가 이미 사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할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데려가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도 성실한 사람 같다고 하시며 결혼을 축하해 주셨죠. 남편도 정식으로 선물을 사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조금 긴장했지만 정이 많은 분이라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만 마음에 걸린 게 딱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 이 아가씨가 우리 민석이 마음을 사로잡은 아가씨예요? 앞으로 우리 한 가족으로 잘 지내면 좋겠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고 싶거든. 어머님, 저도 완전히 환영해요. 저도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결혼 후에도 자주 얼굴 보고 그러자. 그때는 그냥 살가운 분이구나 하고 넘겼지만 사실 그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예고된 지옥이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는 3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제가 모은 7천만 원과 남편이 가져온 4천만 원을 합쳐서 대출을 끼고 서울의 2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의 김치찌개 가게에 다녔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었기에 결혼 전에 남편에게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친정에 붙어 지내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친정 가게로 출근해 엄마와 담소를 나누고 퇴근했을 뿐인데 남편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넌 요리한다고 하면서 간이 이렇게 짜니? 네? 간이 안 맞아요? 살다 이런 음식은 처음이네. 남편도 집에서는 제가 해주는 밥을 잘 먹더니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주 엄마 편을 들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간이 이상해. 당신 요리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그렇게 거들면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나서 말씀하시죠. 너 식당 나가서 요리하는 게 맞니? 그냥 너희 엄마랑 히덕거리며 노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했으면 딸 노릇 그만하고 아내 역할에 충실해야지. 앞으로 내가 더 깐깐하게 볼 거야. 친정 가는 만큼 시댁에도 와야 하고 아니면 내가 너희 가게에 찾아가는 수가 있어. 제가 직접 먹어보니 간이 전혀 짜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간을 다시 맞추라고 하셔서 한 번 더 맞춘 척하고 다시 드시라고 했더니 눈치 못 채시더라고요. 이제야 좀 먹을 만하네.
너는 내가 한번 뭐라고 해야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트집을 잡으신 거였어요. 그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자 남편은 위로한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가 말씀만 저렇게 하시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얼굴 자주 보여드리면 금방 풀리실 거야.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찾아뵙자. 나도 노력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뭐? 당신은 나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그게 할 소리야?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내가 중간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는 서운하다고 하시고 당신까지 속상해하면 내가 뭘 어떡하라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안 보여? 내가 친정에 가는 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당신이 총대를 메고 어머님께 반박하거나 설득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은 무작정 내 희생만 강요하고 있잖아.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결혼 생활이지.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엄마가 화를 덜 내시려면 현실적으로 답이 엄마 자주 찾아뵙는 거 말고는 없잖아. 당신 자꾸 답답하게 할래?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한 거야? 당신은 그냥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싫고 어디 가서 내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말하는 게 싫은 거잖아. 말이 또 왜 그렇게 돼? 그냥 나는 결혼했으니까 우리도 한 가족이고 엄마한테 당신이 딸처럼 대했으면 하는 건데 진짜 빡빡하게 군다. 당신이 그렇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만 손해보게 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했을 거야. 그렇게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저도 속상했지만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날 친정에서 일을 하다가 전날 싸웠던 게 떠올라 엄마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찍 퇴근했죠.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댁에 가자고 하니 남편 목소리에 활기가 돌더라고요. 전날 싸웠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빨리 가자.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시댁에 오는 걸 기다리셨을 거라며 양손 무겁게 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 닫지 않은 정육점을 찾아 소고기를 사고 늦은 밤에 준비해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10평짜리 빌라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늦은 밤에 무슨 소란이냐며 내일 아침에 오지 그랬냐고 하시면서도 기분이 좋으신 게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버리고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안 좋은 표정을 지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소리 지르시더군요. 너는 한 집안의 가장이 힘들게 일 마치고 와서 겨우 소파에 앉았는데 무슨 그런 표정이니? 빨리 가서 나랑 밥 차리자.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이 집안에서 요리와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걸 시댁에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켜보셨고 고기를 굽는 동안에도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 너는 요리하는 집에서 자랐다면서 이게 진짜야? 내가 그 집 요리를 안 먹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 먹어봐도 맛을 알겠어. 세상에 누가 시금치 무침을 이렇게 하니? 맛이 영 아니다. 저희 집에선 이렇게 무쳤는데요. 제가 먹었을 땐 괜찮았어요. 어머님,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저기 가서 아범이랑 앉아 계세요. 죄송해서 그래요. 너 혹시 내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니? 어머,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 전에 딸처럼 챙겨주고 싶다고 했잖아. 네가 이제야 시댁에 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걸 싫어하면 대체 언제 우리 가까워지겠니? 이럴 때 친해지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요리하는 거 좋아요.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우더른이 말씀하시는데 쓸데없는 말은 하고 있어? 빨리 고기나 구워. 우리 아들이 소고기를 아주 좋아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 잔소리를 들으며 진수성찬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기를 구울 때도 복이 달아난다며 잔소리를 하셨죠. 정말 살다 살다 고기 굽는 법까지 가이드를 받을 줄은 몰랐네요. 그날 밤에 밥 차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해야 하잖아요. 그 설거지 역시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설거지 제대로 하나 보시려고 하셔서 제가 먼저 과일을 깎아내드리며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님, 아까 요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거 드시면서 아범이랑 담소 나누세요. 저는 그동안 설거지 할게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눈길로만 설거지거리를 한번 보시더니 주름진 손으로 포크를 들어 아들 입에 사과를 넣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고 혼자 조용히 설거지할 수 있었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자고 가자고 했지만 출근해야 하니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님 안 계신 곳에서 말다툼이 될 것 같아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도 몇 번이고 어머님은 시댁에 오라고 하셨고 저는 시댁에 가는 걸 점점 꺼리게 되었어요. 단순히 시댁에 가서 친해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원하는 건 제가 그 시절 착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죠. 어머님은 제가 그 기준에 맞는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는 게 무척이나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때마다 남편은 어김없이 화를 내곤 했어요. 그게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더라고요. 남편이 말하는 게 참 기가 막히긴 했어요.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은 이런 거였죠. 당신은 우리 엄마가 혼자 외롭게 계신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표독스럽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저는 속으로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싶었지만 그때는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해버렸어요. 불쌍하다니? 나한테 할 말을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매번 친정 가게에서 일 끝나고 시댁에 가서 당신 어머님이랑 어머님 밥까지 만드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 죽겠거든? 좀 내 생각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효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나서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그 부담을 주냐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더니 도대체 이건 뭐야? 사실 남편이 그 정도로 변할 줄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어머님께서 아주 온화하시고 배려심 넘치는 분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런 온화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어요. 남편도 이해질세라 바로 반박하더라고요. 그의 표정이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서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분명 딸처럼 지내고 그런 거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 정도는 기대했던 거고. 가족끼리 이 정도는 서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이상한 부탁을 한 줄 알겠네? 그냥 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끼리라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를 배려하고 고맙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모든 걸 맡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나랑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무서운 분인지 모르겠어. 같이 있으면 누가 불쌍한지 모를 정도라고. 그리고 어머님 아직 젊고 건강하시잖아.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야? 놀고 계신 걸 보면 나도 답답해. 매번 용돈 요구하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워.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일하시잖아. 시댁 좀 덜 가면 안 돼?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정말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솔직히 말해서 장인 장모님은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힘이 나니까 그럴 체력도 남는 거겠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엄마가 남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자기 부모님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우리 엄마의 유일한 가족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런 상황을 생각도 안 해?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도 남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시댁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서운했어요. 그렇게 아들밖에 없으면 왜 아들 결혼시켰대? 그럼 그 귀한 아들 다른 여자한테 넘기지 말고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지. 결국 남의 손에서 밥 먹고 싶고 집안일 돌아가길 바라면서도 남이 해주는 대우는 받고 싶었던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질 줄은 저도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거였어요. 남편도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차분하게 대화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당분간 이야기하지 말자. 나도 직장에서 내 몫을 하고 있는 가장인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지내는 거였죠. 사실 저도 그때는 딱히 남편이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벼르고 있던 터라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제겐 차라리 나았거든요. 덕분에 한동안 시댁과도 거리를 둘 수 있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는 참 지지리도 궁상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남편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가장이라고 자부하더니 이제 가장도 아니게 됐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남편은 제가 한마디 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기껏 차려준 저녁밥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솔직히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더라도 괜찮아요. 단지 시댁에 덜 가고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제 소원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직장 구하겠다고 말만 하고는 아무 소식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남편은 그동안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나이도 있고 연봉도 낮추고 싶지 않아서 회사를 고르는데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직할 회사가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그게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저희 집에 허구한 날 찾아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이번에 회사 잘렸다는 거 너도 알지? 네, 알고 있죠,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해봤어. 니네 사돈 어른이랑 그 김치찌개 가게 같이 운영하는 건 어떻겠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아니, 월세 형식으로 사돈께 얼마씩 드리면 서로 좋지 않겠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정말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저희 가게를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가게에서 일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리 상의한 것 같았어요. 두 분이서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거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장모님이랑 같이 있다 보면 사이도 좋아질 거고 엄마랑도 자주 식사할 수 있으니 좋은 거지. 나중에 가게가 잘 되면 확장도 할 수 있고 결국 우리도 투자하는 셈이잖아. 이제는 정말 말이 안 나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반문했죠. 뭐라고?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 가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걸 이용하겠다니? 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염치가 없는 거라고? 당신은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 대체 되는 게 뭐야? 그 말에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대화가 아예 안 통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가서 같이 말하자. 엄마가 된다고 하는지부터 확인해봐야지. 내가 가서 말하라고? 그냥 당신이 전해. 저는 솔직히 저희 엄마가 들으시면 바로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천사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족끼리 어떻게 돈을 받겠니?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고 해라. 결국 저희 친정엄마 덕분에 남편은 저희 가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금 저희 부부의 냉전도 조금씩 풀려갔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고 결국 예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이 설렜죠. 그런데 그 행복감도 잠시.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애 볼 나이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갑자기 왜 이러시지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시어머니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출산 후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던 저에게 오시더니 산후조리 비용이라며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 침대 앞에 툭 던지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가시는 겁니다. 봉투를 보며 멍하니 있었죠?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 돈을 받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일단 산후조리원에서 쉬어야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조리원에서 회복을 하고 병실을 나섰죠.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는 손주의 얼굴을 보는 건 좋아하시는지 종종 저희 집에 오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딱 손주 얼굴만 잠깐 보시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아이를 봐주시는 건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였어요. 친정부모님은 바쁜 와중에도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곤 하셨죠. 그래서 가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곤 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태어난 지 1살도 안 된 손주를 보고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참 씁쓸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우리 엄마 아빠만 보시는 것 같아.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일하고 계시잖아. 어머님은 딱히 일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 좀 봐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당신은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시어머니 노릇하라고 하네? 이럴 거면 우리 엄마한테 애 다 보라고 하고 돌보미 비용까지 다 주는 건 어때?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반드시 애 보라고 할 테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 돌보미 비용 얘기를 꺼냈다고 그러는지. 그냥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보이다니 말이죠. 뭐? 우리 엄마 아빠도 딱히 돈 안 받으시면서 애 봐주시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또 그러기는 싫지? 자기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건 보기 싫으면서 우리 엄마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 내가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맨날 말해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는 거 보니까 당신 같은 마인드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마인드가 대체 뭔데?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잠시 고민에 빠지는 것 같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랑 우리 엄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나와 우리 친정부모님을 과연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었죠. 그러는 당신은 나랑 우리 엄마 아빠가 가족 같긴 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웃더군요.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웃어버리니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그 웃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네. 당신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자야.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건지도 알 수 없었죠. 이때 남편에게 좀 더 캐물었어야 했는데 굳이 물어봐야 할까 싶어서 그냥 넘겨버린 게 잘못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은 저와 우리 친정 부모님을 전혀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자기 엄마와 자신 생각뿐이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제가 출산하고 잠시 일을 쉬는 동안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친정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남편이 최근 저희 가게에 출근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럼 언제부터 출근을 안 하게 된 거냐, 그런데도 돈은 받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출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있지만 친정엄마 아빠가 마음이 약하셔서 월급은 그대로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었다니.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한 달을 꼬박 채워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하면서 잠시 쉬는 동안 남편은 출근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졌던 거죠. 가령 월요일에 딱 한 번 출근한 후 그 다음 날부터는 무단결근을 일삼았어요. 이유도 가관이었죠.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는 거였어요. 화요일에는 몸살이 났다고 하고 수요일에는 목감기가 걸렸다며 목요일에는 허리가 아프다며 그냥 꾀병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건데 요새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출근은 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일하고 있지. 그럼 내가 돈은 어디서 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이지. 당신이 돈을 받아오긴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말씀으론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을 구기며 답하더군요. 장인 장모님이 그러셔? 내가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근해도 근무 태도가 별로라고 하시더라. 이건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야기하신 거야. 남편은 점점 짜증이 나는지 반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남편 말은 하나도 안 믿고 그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호구조사하듯이 묻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출근 안 하는 이유라도 들어보자.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실업자가 된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잖아. 그런데도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남편은 그제야 뭔가 변명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일 안 했잖아. 그런데도 장인 장모님한테 돈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당신, 나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출근 못한 거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은 거침없이 대답하더군요. 그래. 당신이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나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쉬면서 돈 받고 나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똑같은 돈을 받아야 해? 이거 완전 불공평하지 않냐고. 남편의 말이 점점 이해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임신해서 출산하느라 일을 못한 거고 당신은 그냥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게 같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맞고 당신이 장모님, 장인어른 혜택 받아서 일 안 하는데도 돈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저는 남편의 말이 점점 황당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친정으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그건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신 거지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해? 정말 이상하네. 따지고 보면 다를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돈 받는 거랑 내가 돈 받는 거 결국 같은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이상한 거 아니야? 결국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편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무튼 당신 이제 출산 휴가 끝났으니까 복귀해서 일해. 그럼 나도 일할 테니까. 남편은 자기 혼자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어떻게 이런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까지 몰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남편이 진심으로 무서워지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주말에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통장을 살펴보니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2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준 돈을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월세도 안 받으셨고 우리 돈 모으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돈을 어머님한테 드릴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깟 돈 좀 드릴 수 있지. 당신 장모님은 몸도 괜찮으셔서 직접 일하고 돈도 다 버시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돈 쓸 일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저는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뻔뻔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상황에서조차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죠. 솔직히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당신은 우리 엄마를 남으로만 생각했잖아. 처음부터 우리 둘이서 양가 부모님 모두 효도하자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치사하게 굴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자기 엄마를 효도하고 싶으면 자기 능력으로 해야지. 남의 돈 빼돌려서 효도하는 척하는 게 맞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들이고 남자야? 이렇게 말했으면 당신도 미안해서 가게 잘해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 문퇴시키고 우리가 가게를 맡자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른다니까?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당신 믿고 기다린 거? 일자리 만들어주고 돈 받아오는 것도 참고 넘어갔더니 그 돈을 그새 어머님한테 갖다 주고 내가 그걸 잘했다고 해야 해? 그렇게 우리는 진짜 악을 쓰며 싸웠습니다. 남편의 논리도 이해할 수 없었고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아들이 어미한테 용돈 좀 준 게 뭐 대단하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당신이 그동안 처가랑만 가까이 지내서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셨어. 그거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 당신도 며느리 노릇한 거 없잖아. 내가 며느리 노릇을 안 했다고? 대체 며느리 노릇이 뭔데? 매번 시댁 가서 밥 차리고 듣기 좋은 말 해드리는 거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야? 돈도 벌어오고 애도 키우고 그런 슈퍼우먼이 필요한 거야? 당신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한테 며느리 노릇 기대한 적 없었어. 당신 초반에만 그런 거 하고 나서는 그냥 돈 벌고 애만 낳았잖아. 그거 말고 있냐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대화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가정을 ATM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고 있었던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정말 이 사람과는 그만하자고 결심이 섰습니다. 결국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엄마랑 평생 살아라. 나는 더는 너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어. 나도 우리 엄마랑 살란다. 그 순간 정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불편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기분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도 않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남편과의 미래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자신과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빨리 끝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랐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저희 사이에 회복할 수 있는 신뢰나 애정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버틸 이유도 없었고 남편이 제게 했던 배신감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줬던 돈들을 양육비로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찾아와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와의 관계를 망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절대 손주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선언에 당황한 듯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자기 돈으로 양육비를 보내오셨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놀라웠어요.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셨던 시어머니가 제 선언 앞에서는 다소 조용해지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저는 단호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환경과 안정적인 가정이었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주는 시댁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외면했어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변명할 여지나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혼 후에는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 삶을 다시 꾸려가고 있습니다. 가게 일이 바쁘긴 했지만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의 갈등이나 시댁과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자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엄마는 자기 때문이 아니냐며 자책하셨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할까봐 늘 마음을 쓰셨죠. 하지만 사실 저는 엄마에게 남편과의 갈등을 자세히 털어놓지 않았기에 엄마는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가게 된 이유를 몰랐어요.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엄마가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엄마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이혼에 대한 후회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이번 결혼 생활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더는 미련 없이 살고 싶어요. 전 남편과의 문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들으시더니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을 혼자 감당했을지 엄마는 짐작이 가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 나이에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겠다는 거니?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남편을 잘못 선택한 것뿐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이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그래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이혼해도 괜찮다. 다만 네가 힘들어질까 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내 옆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예쁜 아들이 있으니까요. 더는 혼자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엄마의 포근한 품에 안기니 저도 마음이 놓였고 그 순간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모아둔 돈도 소송 비용으로 다 날려버렸고 결국 5평짜리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감정이 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저는 반면에 친정 엄마, 아빠, 그리고 예쁜 아들과 함께 2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낼 계획만 남았네요. 새로 시작하는 이 삶이 기대되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믿어요. 과거의 상처는 다 잊고 저희 가족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